얼마나 바쁘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서부터 지금껏 달리기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학교 등교해서 졸린 눈 비비며 선생님, 교수님 쳐다보고 있고 출근하자마자 과중한 업무에 매달려 있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곤 집안 정리에 땀 뻘뻘 흘리고 학교 수업에도 45분 수업 후에는 반드시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분의 쉬는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었나요? 땡땡땡 종이 울리자마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기도 하고 배가 굶주렸던 친구는 매점으로 달려가고 옆 친구와 수다 삼매경에 빠지기도 하죠. 좋다 수다 조수다와 함께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쉬는 시간입니다. 톡톡톡 조수다! 상쾌한 마음으로 처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민경입니다. 네, 첫 방송의 문을 이렇게 열었네요.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손에 땀도 나고 잘할 수 있겠죠? 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한번 잘 끼워봅시다. 안녕하세요, 김현명입니다. 네, 근데 조수다 무슨 뜻이죠? 언니 그것도 모르세요? 네, 죄송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조수다 첫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반갑고 떨리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출근길 아침 풍경을 바라본 적 있으세요? 모두들 뭐가 그리 급한지 하나둘 발걸음을 재촉하며 앞만 보고 달리기 바쁩니다. 학생들은 더욱 여유도 없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학교 생활에서 10분의 쉬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저희가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수다 저희 방송은요, 희로애락이 담긴 세상사를 전할 사연들로 꾸려집니다. 사연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시죠? 네, 조수다는요, 이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나 또 축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요, 함께 나누고픈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연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골라 알차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만 읽어드리느냐? 아니죠. 저희가 소소한 작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사연 팍팍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첫 번째 사연 들으면서 조수다! 시작한다 전해라. 언니들 안녕하세요. 이번 조수다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사연을 받는다길래 제가 얼마 전에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처음 가보는 유럽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과 유적지, 잘생긴 유럽 남자들. 하루하루가 꿈꾸는 것처럼 행복한 여행이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 사건은 스페인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친구와 스페인의 세비야를 둘러보다가 잠시 쉬어갈 겸 근처에 보이는 스타땡땡이라는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곳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좋아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었는데 타지에서 보니까 괜히 엄청 반갑더라고요. 스페인어를 잘 몰라서 늘 식당에 갈 때마다 메뉴 정하는 게 일이었는데 이날만큼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스페인 지점의 커피 맛은 어떨까? 기대하면서 저희는 커피 2잔을 주문했죠. 그리고 주문한 커피를 받아들고 나서 저와 친구는 한참 동안 그 커피잔을 들여다봤습니다. 컵에는 찢어진 눈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보통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외국 지점에서는 음료를 주문할 때 고객 식별을 위해서 이름 또는 닉네임을 표시하곤 하는데요. 그곳의 백인 종업원은 동양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찢어진 눈을 그려놨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인종차별을 직접 당하게 되니까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소매치기를 당해도 그 정도로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하필이면 저와 친구가 스페인어를 못해서 그 종업원에게 따질 순 없었지만 종업원이 보이는 곳에서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커피를 쓰레기통에 던지듯 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소심한 복수로 마음이 한결 풀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화가 나네요. 아니, 사연 듣는 저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진짜 이 사연 보내신 분은 얼마나 화났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뭐 직접 이런 인종차별을 목격한 적이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 3년인가 4년 전에 네네. 가족이랑 명동 고깃집에 갔었는데요. 저희가 밥을 먹고 항상 영수증을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똑같이 카운터에 가서 먹었던 할인자 메뉴판을 봤는데 저희가 먹은 고깃값이랑 다른 거예요. 훨씬 비싸길래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외국인용 메뉴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명동은 해외에서 많이 오는 그런 관광 명소인데 외국인 상대로 바가지를 쓸 수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 볼 때는 우와 막 이렇게 보는데 막 동남아, 아시아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보고 어쩌면 사연 보내신 분도 우리의 그런 모습도 반성하자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동양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았으니까 화나서 사연을 보내신 거겠죠? 근데 그 사연의 주인공은 진짜 착하네요. 저 같았으면 그냥 받자마자 막 부어버리거나 좀 그렇지 않아요? 여행이라는 큰 기대감을 안고 간 건데 이렇게 좀 비하당하고 이러면 나 같으면 뭐 다시는 안 가거나 좀 막 아까 말한 것처럼 엎어버릴 거예요. 저는 알바생한테 가가지고 한국말로 엄청 교육했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네, 아, 내 승질 풀릴 때까지. 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욕하면 알아들어요. 다. 기분 욕은 나빠요.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울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타지에서 진짜 네. 무섭고 서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부터 노력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합시다. 네,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외국인 친구를 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걸 되게 느낀대요. 왜냐면 한 한국인 분께서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갔는데 한 백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국인들 너무너무 친절하다고. 그랬더니 백인이 아닌 다른 분들은 막 한국인은 전혀 친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답니다. 맞아요.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파도 사실 끝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같은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비하당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제가 좀 억울하네요. 근데 사실 어차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서 한 민족일 텐데 말이죠. 어릴 때 많이 듣던 노래인데.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뭔데요? 역지사지? 항상 역지사지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입장의 반대를 두고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부터 역지사지를 마음에 품고 행동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연의 주인공도 타지에서 안 좋은 경험을 겪어서 마음이 안 좋았겠지만 그 기억을 토대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를 타요. 네. 그럼 이제 착한 마음 가지고 두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모 대학교 앞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시아윈입니다. 저는 한국의 K-팝을 사랑하고 중국과 한국 교류 관련 일을 하기 위해 작년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부모님의 지지를 얻어 이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친구들의 많은 조언으로 한국에 대해 많은 문화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한 인기 가수의 팬이거든요. 그 가수가 홍보 모델로 있는 모 화장품 가게에서 포스트를 얻고자 제품을 구입하려고 친구들과 명동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명동 거리를 걷는 도중 그 가게를 발견했고 친구들은 다른 곳을 구경하고 저는 포스터를 얻기 위해 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제품이 25,000원이라는 한국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가게로 들어갔죠. 직원은 저에게 중국말로 찾으시는 제품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제가 사고자 하는 제품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저에게 그 제품의 가격이 217위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한국 돈으로 4만원이라는 것이죠. 저는 너무 이상해서 25,000원이 아니냐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으로 갑자기 가격을 체각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국인, 외국인 모두 이런 경험을 종종 했더군요. 한류의 열풍을 악용해 외국인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는 한국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한국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네요. 제가 이런 한국 사회에서 유학 생활을 이어가도 될까요? 이거 아까 슬기 씨가 얘기한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네. 이런 일이 진짜 비일비재한가 봐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좀 무색한데요.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겪는 일인가 봐요. 좀 앞사연이 인종차별이었다면 이건 인종차별 플러스 바가지까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 우리 주인공이 중국인 유학생이 아니었으면 좀 고스란히 그 바가지 요금 다 낼 뻔했네요. 맞아요. 진짜요. 아니 우리 다들 해외에서 살거나 뭐 여행할 때 이런 바가지 경험한 적 있으세요? 있죠, 있죠. 저 있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이게 아직도 사기를 당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친구들이랑 사이판을 갔었거든요. 근데 한국 물가보다 조금 비쌌는데 제가 길 가다 너무 배가 고파서 컵라면 사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저희 한국에서 컵라면 700~800원에 사 먹으시잖아요. 네, 조그만 거.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면 이제 7~8천 원에 부르더라고요. 10배네 10배. 저 사기 당한 거 맞나요 이거? 맞죠, 맞죠. 바가지 맞네. 완전 맞아. 저는 좀 중국 여행 간 적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여행을 마음 편하게 먹고 가는 편이라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가요. 그냥 뭐 우리나라랑 중국의 물가랑 비슷하다. 딱 요 정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만리장성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수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만리장성 올라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음료수나 하나 사 먹어야겠다. 이래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었어요. 사실 한국에서 우리 보통 이제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2~3천 원이면 사 먹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는 거. 맞아. 맞아. 음료수.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서 이제 제가 사 먹었어요. 사 먹고 중국 갔다 오고 나서 친구들한테 야 나 중국 가서 음료수 사 먹는데 한 2~3천 원이면 사더라. 똑같더라.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야 거기서 1,000원이면 사 먹을 걸. 진짜요? 네, 넌 거기서 거의 2~3천 원 주고 사 먹었냐고. 그래서 내가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그랬구나. 좀 다음부터는 뭘 할 때마다 이렇게 계산기부터 꺼내지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예민해지죠. 맞아요. 네. 바가지 엮고 나면 어딜 가든지 의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그날 중국 가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얘가 중국 가서 낙타를 타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낙타를 이제 끌고 막 오더래요 중국인이. 네. 그래서 낙타 한번 타볼래? 너 이러더래 한국말로. 그래서 얘가 웃기기도 하고 이래갖고 친근감이 들었어요. 낙타에 탄 거예요. 타는데 이제 돈 내라는 얘기도 없었고 무료인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타자마자 돈 내 뭐 이러는 거죠. 싫다고 내가 왜 내냐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안 내면 안 내려준다고. 너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넥타이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슬픈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타지 사람이라서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여행자들도 자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해외 나가면 사기를 당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는 그 지역에 적응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아니면 코스프레하기?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프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계획 짜서 가는 성격이라서 여행 가기 전부터 뭐 사야겠다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조사하고 가요. 만약에 과자를 사야겠다 하면은 인터넷으로 가격도 다 알아보고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렇게 꼼꼼히 좀 알아보고 가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그 중국 갈 때 안 당하기 위해서 좀 최적화된 좀 그 나라에 부합하는 친구랑 같이 가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영어권이면 영어 잘하는 친구, 중국어면 중국어 잘하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한국인은 한국인 티가 나나 봐요. 조금씩 당하더라고요. 네, 속이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속지 않긴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혹시 외국인이 뽑은 바가지 1위 뭐 제일 높은 건 뭘 같아요? 저는 음식. 음식. 아무래도 안 먹을 수도 없고 꼭 먹어봐야 되는 것 중 하나니까. 그쵸. 맞아요. 음식이지 않을까요? 네. 저는 기념품이요. 왜냐면은 여행 가면 꼭 기념품 하나씩 사오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일 것 같아요. 두 분이 말하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제일 많은 건 택시라고 합니다. 택시요? 네. 택시는 그냥 바가지 아닌가요? 많이 당해봤나 봐요. 근데 진짜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택시 태울 때 일부러 돌아가거나 막 천천히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뺑뺑 돌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미터기를 조작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미터기를 아예 끄고 달린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어서 돈이 뭐라고 참 그러네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 중국인 승객이 탔었대요. 그래서 중국인 승객이 탔는데 가격이 62,000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인이 우리나라 돈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내야 될지 몰라서 그 기사님한테 지갑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글쎄 5만원권 있잖아요. 그걸 13장을 꺼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60만 원밖에 꺼내간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물론 그 택시 기사님이 걸려가지고 벌금 400만 원 가까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62,000원 하려다가 그걸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벌금으로 낸 거죠. 이 완전 국가 이미지의 먹칠이네요. 사람들이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한다잖아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바가지금 인종차별 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은 준비를 많이 하고 온다고 해요. 요즘 막 스마트폰도 진짜 많이 발달해서 길찾기 어플도 있고 뭐 여행자들 커뮤니티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세상인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도 알 테고 뭐 택시 타도 요금이나 걸리는 시간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조사하고 오면은 그렇게 피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오, 만약에 해외에서 생활한다면 이렇게 뭔가 찝찝한 경우 있을 때 딱 핸드폰 쓰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스스로 스마트해지는 방법. 근데 저는 우리 상인들이 먼저 바뀌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인터넷이나 뭐 어플에 이곳은 뭐 바가지 같아요. 아니면 여기 직원 진짜 불친절해요. 이러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전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맞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잘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는 사연을 주신 분이 바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처럼. 죄송해요. 아니면 좀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가기 전에 좀 가격을 알아본다던가 혹은 좀 더 알아보고 조사해 간다면은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저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난 게 있는데요. 네네. 우리 한류 열풍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사연이 한국 가수의 포스터를 얻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바가지를 당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 분명히 한류 열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행객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류 관광객이래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한테 한류 스타를 내세워서 이렇게 바가지를 받으면 그 스타에 대한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맞아. 우리 오빠들 이미지. 오빠들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한류 스타 이미지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이미지도 아까 내리겠죠? 그럼요. 네, 사실 지금 동아시아에 한류 연풍이 거센 만큼 네. 반한류 감정도 진짜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 감정, 반한 감정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한류 문화가 우리나라의 외교 측면에서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될 텐데 신경 좀 써야 되겠네요. 근데 사실 저희 집에서 배용준 씨가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윤상아 뭐요? 씨가 외출이라고. 그 19세인데? 네. 야한 영화. 좋아. 야한 영화. 나온 그거 봤어요? 막내. 안 되겠네. 근데 그때 네. 저희 집이 거의 관광지가 됐었어요, 잠깐. 그래서 엄마께서 일부러 그때 일본어 공부도 하셔서 일본 분들이랑 편지도 주고받고 계속 교류를 했었는데 그때 진짜 한류가 대단하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때 또 느낀 게 우리 일반 한국인들이 그분들한테 잘해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한국에 대한 로망을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랬겠네요. 왠지 좀 더 앞으로 우리나라에 온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면요, 그냥 이렇게 방금 이렇게 웃어주기라도 하고 좀 친절하게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너무 외국인이라고 너무 바가지 씌우지 마시고 반대로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톡톡톡 조스다.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 첫 방송 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하고 좋았군요. 처음에는 좀 어색한 면도 많고 부족한 면도 많았지만요, 첫 방송의 상큼함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첫 방송인데 많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고민이나 재밌고 다양한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드리지 못하겠지만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 놀러오세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꼭! 지금까지 김슬기 김현명, 전민경이었습니다. 톡톡톡 조수가